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신차가 거의 연식 변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이니까요. 저는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된 산타페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끝물인 연식 변경만 리뷰를 하느냐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원래 연말은 신차가 보통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뀌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신차 안 내놔요. 연식 변경이 주로 신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2026 산타페도 어떻게 보면은 끝물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 모델입니다. 현행 모델이에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5세대 산타페인데 내년,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 지나서죠. 여름 지나서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 그쯤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그렇듯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 트림이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트림들이 약간의 조정이 있고요. 또 기본화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2026 산타페도 그러합니다. 옵션이 조금 기본화가 되었고 또 새로운 트림이 출시가 된 게 다예요. 이게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일단 기존에는 트림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와, 연식 변경이 되면서 트림이 무려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캘리그라피라서 원래도 있었던 트림이지만 뭐가 새롭게 추가가 됐느냐? 바로 H픽 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프레스티지 기반에 막 진짜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막 루프 내장재 스웨이드부터 해가지고 막 천연 가죽 시트, 또 제가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 켜놨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랑 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실내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트림입니다. 그게 H픽이라고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요. 또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라고 해서 이것도 다른 현대 신차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산타페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랙 특화 트림을 고르려면은 블랙 잉크밖에 없었습니다. 블랙 잉크는 보통 이제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다? 비싸다. 하지만 요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추가가 된 블랙 익스테리어 트림은 이제 기본 트림은 되진 않지만 H픽부터인가 이걸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트림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외장에서 봤을 때 블랙 가니쉬라든지 블랙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차량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픽과 블랙 익스테리어 요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기본화된 옵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 트림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12.3인치 클러스터, 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다 옵션이었어요. 기본으로 안 주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그 중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휙휙 바뀌는 그런 클러스터가 아닌 디지털화스러운 아날로그에 가까운 그런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형 산타페에서는 아예 없어졌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으로 기본 깡통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깡통부터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이것도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웨이드 프레스티지 트림에도 기본화된 옵션의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돈을 주고 추가를 해야 됐었던 옵션들이었다면 2026 버전에서는 트림 고르는 것만으로도 딸려오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캘리그라피에서 달라진 점은 요거예요. 요거 디지털 센터 미러. 요것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무언가의 옵션이랑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2026 버전에서는 요게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반 미러지만 이렇게 딱 당기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천시라든지 야간에 봤을 때 눈부심도 덜하고 여러모로 편하기는 합니다. 여러모로 편하긴 해요. 근데 요즘 현대기아 신차뿐만 아니라 뭐 수입 브랜드에도 이 디지털 센터 미러 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랄까 있으면은 좋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내 돈을 막 이렇게 막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추가하기엔 조금 애매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우천시에 좋은 거지 맨날 비가 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야간에서도 눈부심이 덜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웬만해서는 이제 틴팅, 썬팅을 다 차량 안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부심도 일반 미러에서 크게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뒷차가 갑자기 막 하이빔을 막 껐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하이빔을 킨지도 모른 채 계속 주행하면은 그거는 일반 미러에서 아주 눈이 부시죠. 근데 그거는 디지털 센터 미러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굳이 내 돈을 추가해서 넣기에는 살짝 애매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일단 평균적으로 2025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 80만 원 정도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식 변경 모델들 시승기를 많이 했었고 또한 공교롭게도 동일 세그먼트 하이브리드를 연달아서 탔습니다. 처음으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탔고요. 그 다음에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마지막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3대의 차량을 연달아서 시승을 했었는데 뭐 소렌토도 그렇고 그랑콜레오스도 그렇고 다 연식 변경이라서 가격이 오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평균적으로 38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평균적으로 약 54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평균적으로 84만 원인가 86만 원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소렌토에 비하면은 거의 2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산타페가 가성비가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옵션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본화된 옵션들의 품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렌토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되면서 기본 트림부터 기본화된 게 한 2가지가 있다면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는 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화된 옵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옵션을 가득 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반대로 나는 좀 가성비 있게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가격이 비싸진 거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캘리그라피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또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3,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면은 사실 뭐 나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풀옵션 5천만 원 5천만 원에 산타페? 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타페만 비싼 게 아니라 요즘 차들의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남들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단 산타페만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솔린 버전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원래 순수 내연기관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는 비싸죠.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다? 연비다. 현재 아주 막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얘가 아쉽게도 20인치가 달려있어요, 휠이. 그래서 연비가 막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리터당 14km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덩치에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데 연비가 14km다.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4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륜을 추가시키면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비 이외에 무언가의 혜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승차도 4륜이 아닌 2륜, EWD, 전륜구동 사양입니다.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시승차를 뽑을 때 웬만해서는 풀 옵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 트림에 거기에 추가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파워트레인도 진짜 완전 끝판왕을 주거든요. 거의 다 4륜 있으면 다 4륜 넣어서 주는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고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4륜 구동이 아닌 2륜 구동 사양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륜이 당연히 안 좋은 노면에서의 뭐 그립력이라든지 구동력도 좋고 뭐 여러모로 안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맨날 험지를 가진 않잖아요. 맨날 빙판길 가지 않잖아요. 맨날 비 오는 길 가진 않잖아요. 제 차도 사실 SUV지만 2륜 구동 사양이거든요. 4륜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4륜 구동은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퀴 2개로 열심히 가는 거랑 4개로 열심히 가는 거랑 연료 효율성이 다르잖아요.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데 엔진은 똑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4륜 구동이 일반적인 노면을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는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주행거리도
줄어들게 되죠.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0인치 EWD 사양 기준으로 봤을 때 가득 주유하면은 900km 중반대가 나옵니다.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아마 발끝 컨트롤 신공을 펼친다면은 1000km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한 번 주유해가지고 1000km 가면은 진짜 뭐 기름을 안 먹는데? 아니, 주유소 위치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대다수의 주유소가 셀프 주유잖아요. 야, 기름 넣는 것도 까먹었다. 그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면. 제 차는 한 번 주유하면은 진짜 잘 가야지 400km 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유소 가요. 진짜 아주 맛집 마냥 맨날 들려. 저는 눈 감고도 주유를 합니다. 맨날 주유를 하니까. 눈 안 감고도 탁탁탁탁 딱 누른 다음에 탁탁탁 하고 거의 약간 주유소 알바생 마냥 아주 스피디하고 빠르게 주유를 마친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양 기준으로 여기 크러쉬 패드 쪽에 UVC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핸드폰 같은 거 놓고 살균하면 좋거든요. 말 나온 김에 나의 지갑을 놓고 살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열면은 꺼지긴 하지만 안에서 UVC 살균 그 램프가 있거든요. 보라 색깔로.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기능이 있는 차들을 탈 때마다 막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그렇습니다. 5세대 산타페가 나온 지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벌써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게 23년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25년이니까 와, 2달이 있으면 벌써 3년.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 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위장막 차량이 살짝씩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틀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차량들이 세대 변경, 풀체인지가 되면 금형틀을 싹 다 바꿉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변하는 차량들도 있고요. 파워트레인을 변경시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내장부터 뼈, 껍데기, 피부까지 싹 다 바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의 세대 변경 차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페이스 리프트, 우리가 부분 변경, PE 버전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은 거기서 약간의 변화만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기존에 썼던 그 금형틀 내에서 약간 이제 최대한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만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현행 5세대 산타페에서 사실 뭐 디테일한 변화들을 제외한다면은 이 큰 이제 각진 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5세대 산타페가 처음 나왔을 때 하셨던 말이 있죠. 이거 한솥 에디션 아니냐, 이 라이트가 왜 H냐, 이거 너무 투머치하다 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적응이 됩니다. 그 약간 뇌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보면 적응이 되고 괜찮아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방에 3세대 소울이 있는데 저 3세대 소울도 처음 나왔을 때 저 리어램프 디자인이 저거 무슨 영덕대게 에디션이나 대게 다리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저건 지금 봐도 영덕대게 같습니다. 이렇게 뚝 떼가지고 다리살을 호로록 먹고 싶네요. 그래서 최근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종류의 차량을 연달아서 타봤는데 일단 제 기준에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고민이 되지만 저는 홍씨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오랜만이다. 홍씨의 선택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가 있어요. 압도적인 판매량. 사실 판매량은 어느 정도 이 차량이 증명이 됐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산타페도 잘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 차종이긴 하지만 소렌토만큼의 압도적인 판매율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소렌토는 심지어 이제 세대 변경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율이 1등입니다. 국산차 중에서. 그러니까 포터보다 잘 팔려. 그럼 말 다 했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미세하긴 하지만 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소렌토가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 투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 사용량을 극대화를 시켜주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랑콜레오스 시승차를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토탈 연비적으로만 봤을 때는 싱글 모터를 사용하는 소렌토나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사실 엄청나게 천지개벽의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랑콜레오스 풀옵션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리터당 한 15에서 18 그 사이였거든요. 근데 소렌토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산타페는 지금 이게 20인치가 조금 약간 투머치하긴 하지만 아무튼 20인치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혹은 공차 중량이 가장 무거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제 연비는 산타페가 제일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전자장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거 UBC 살균 기능 사용하면 안 되나? 아무튼 소렌토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호불호 없는 디자인. 차량은 성능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뭐 실내 공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못생기면 결과적으로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달렸잖아요. 사람은 딱 보였을 때 느껴지는 감성이, 아 얘는 좀 아쉽다, 아 얘는 별로다, 얘는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 최종적인 구매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산타페도 뭐 예쁘기는 하지만 소렌토는 진짜 호불호 없는 정석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차종 중에서는 소렌토를 손을 들어주고 싶고, 또 이제 그랑콜레오스도 괜찮긴 하지만 왜 손을 안 들어줬냐라면은 차량을 타다 보면 언젠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중고 감가는 솔직히 말해서 현대기아 차량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거기에 외장 컬러 흰색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뭐 거의 뭐 감가 없이 타고 다니는 수준으로 차량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저 구쌍용 현 KGM 차 타고 있거든요. 감가를 생각하면 이런 차를 타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모험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소렌토처럼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차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 조합으로 지금 요 실내 컬러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 이전에도 요 트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브라운 시트 기준으로 요 가니쉬가 원목스러운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졌을 때에도 진짜 자동차 내장재라기보다는 이제 집에 가면은 뭐 그냥 뭐 탁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랍장에서나 볼 법하고 만져볼 수 있을 법한 촉감으로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아늑한 실내 감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H픽 트림부터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바꿔볼까요? 어딨냐 라이트.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꿨을 때에도 연동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약간 노란색 컬러를 하고 싶어 했을 때에는 셀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RGB 컬러를 이용해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직접 발광식의 선형 앰비언트 라이트는 센터 쪽에 들어오고, 도어라든지 센터 요 아래쪽에는 또 은은하게 간접식의 무드 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내 감성은 상당히 고급집니다. 예뻐요. 예쁩니다. 낮에 봐도 예쁘지만 밤에 봐도 예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양문형 콘솔, 요게 앞에서도 열리지만 뒤에서도 열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패밀리카로 썼을 때 좋은 거고, 나는 혼자 내지 둘이 타고 다닌다 하면은 뒤에서 이 콘솔을 열 일은 솔직히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타페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온 SUV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뒷자리에 자녀들이 아빠 나 물티슈 어딨어 했을 때 운전하면서 주섬주섬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으니까 꺼내 하면은 이렇게 뒷자리 자녀들이 이렇게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차량입니다. 6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금이 한 100 얼마 정도가 붙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독립 시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 편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의전용 차량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살짝 대접
대접받는다, 살짝 대우받는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옵션들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타면은 진짜 좋습니다. 이외에도 마사지 시트, 이렇게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급스러운 고급차에 들어가는 편의 옵션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